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주요 이슈들하고요. 보고서하고 기업들 실적이 워낙 많아서 그 실적 보고서도 좀 한번 설명해드리고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장중 내내 빠지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올라서 플러스권에. 근데 코스닥은 좀 외인들 매도가 많아서 좀 아쉬웠지만요. 코스피는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마감 현황하고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D램.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D램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반기 주력 산업 모니터링,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중에 반도체만 좀 따로 떼봤고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드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테크 보고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자본 지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AI 버블 논쟁이 심해요. 지금도 그 본질하고 뭐 저도 많이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AI를 통해 돈을 언제 벌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시장은 원하지만 당장 사실 주기는 어려워요. 네, 뭐 그런 내용들하고 해서 한번 점검해드리고, 비만 치료제랑 이제 필러 톡신 맞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요게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때문에 여기가 그 약간 피부가 이제 좀 노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이 갑자기 빠지면. 그래서 이제 필러나 톡신 같은 거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서로 상호 보완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 이은택 연구원님의 좀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 태광, 성강랜드, 코웨이, 크래프톤, 코스메카 코리아, 비월, 경동나비엔, 원익QNC 이런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보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수많은 또 보고서가 쏟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는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잖아요. 그것도 그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일단 그 다우는 좀 빠졌고 나스닥은 올랐고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한 이후로 빠른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그리고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기록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요거예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한다. 너무 이제 대놓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란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전면전은 뭐 전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마 하더라도 저번처럼 뭐 드론 공격이나 이런 쪽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이스라엘은 이번에 어쨌든 그 이렇게 암살을 한 것처럼 전쟁을 좀 약간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킬진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4%나 급등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까지 공격하고 있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증시의 부담이죠.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는 이제 이번에 지표를 보면 크진 않고요. 근데 분명한 건 미국 경제가 이 좋았던 거에서 싣고 있어요. 이건 분명하죠. 그죠? 싣고 있는 건 명확한 얘기고, 다만 이게 속도가 이렇게 되면 침체가 되는 거고 그냥 느리게
이 느리게 이걸 하기 위해선 연준이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뭐 또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데이터 안 나오니까 또 이럴 수 있죠. 9월에 뭐 천천히 낮출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9월 달부터라도 좀 금리 인하를 50bp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경기 침체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그 경기가 향후에 하강될 걸 대비해서 좀 이렇게, 금리가 지금 너무 높거든요. 미국은 이걸 낮춰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매도, 그러니까 엔화를 매도하는 포지션이 극도에 달했다가 최근에 엔화가 강세 보이면서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 그러면 증시가 요동을 쳤죠. 근데 그거의 90%는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는 이제 영향력이 조금 당분간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처럼 엔비디아가 급등했고요. 이제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지연될 거라고 일단은 알려졌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6주 정도 지연될 것 같다. 뭐 일각에선 2주다. 뭐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UBS에서 보고서가 그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좋았고, 다만 테슬라가 주가가 좀 빠지고 전기차주는 안 좋았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금강업체 주가는 좋았다고 합니다. 방산주도 전쟁 우려감 때문에 좀 좋았고, 또 어제 뉴스가 나왔던 이제 기업들 중에 미국의 보톡스 기업 중에 레방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프랑스의 크라운 레보렛 맞나요?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예. 프랑스의 크라운 레보레토리스와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레방스의 모든 주식 있죠. 요거를 주당 6.66달러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89%.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3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표적인 이 보톡스 기업의 89%의 프리미엄을 이제 얹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보톡스 기업들한테도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목표 주가가 150달러 정도 제시가 됐는데 UBS에서 그래서 오늘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엘 고객 물량이 한 4에서 6주. 그러니까 기존 예상은 12주인데 6주면은 뭐 예상보단 그렇게 12주가 아니죠. 9주죠. 3, 4, 10, 12주. 그러니까 12주 정도를 지연될 걸로 예상했는데 약간 절반 정도 더 단축될 것 같다. 그리고 설사 이게 지연이 돼도 또 H200이나 다른 대안이 있다. 그래서 너무 뭐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원C 디램은 뭐냐면 1A, 1B, 1C 이렇게 가는데, 이 A, B, C 이렇게 C로 갈수록 굉장히 미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나노. 기존 제품이 뭐 14나노 이렇게 될 텐데 이 10나노까지 미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이죠. 저거를 지금 누구도 양산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평택 피포 공장에서 생산 라인 구축해서 아마 내년에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가동 목표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던 평택포에 얼마 전에 랜드 라인을 좀 일부 넣었고요. 여기 이제 원C 디램까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죠? 어느 쪽이 좋고요. 이렇게 설비 늘어가면 처음에 이제 이 반도체 공장 설비 깔 때 들어가는 거 보통 CCSS라고 있어요. 이제 화학약품 같은 거 공급하는 장치.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회사들의 수주가 이미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평균 디램 가격 53% 증가, 내년에 35%, 내년 하반기 출하 목표인 HBM4에, 그러니까 HBM4라는 제품에 저 원C 디램을 아마 적용하지 않겠냐, 첨단. 그래서 HBM4를 대비한 포석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되게 좋은 기사를 써주셨는데, AI 거품론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내년 디램 수요가 13% 초과할 걸로 지금 본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AI 거품론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메모리는 괜찮다. 트렌드 포스에서 7월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그거를 기사화한 거죠. 그래서 내년 디램 시장 연간 매출 187조, 올해보다
무려 50.5%.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데 뭐 거품이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25년도 전망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무려 50%가 넘는 성장 예상하고 있고 D램 공급 부족. 예, 내년 4분기 D램 수요가 공급량 13.46% 초과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들의 AI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뭐 이건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디바이스 AI나 뭐 어떤 제품에 AI가 들어가면 용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AI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공급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25년도 D램 수요와 공급 이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수요고요. 빨간색이 공급이니까 파란색이 많을수록 공급 부족이죠. 근데 내년 4분기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수요보다. 이런 상황에서 뭐 거품이다. 이제 뭐 피크아웃이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피크아웃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뭐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지나봐야 되는 거라서 참 일단 어쨌든 트렌드 포스에서는 저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하반기 이제 주력 산업 모니터링인데 이제 많은 업종들이 있었지만 좀 반도체만 좀 한번 가져봤고요. 예.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중 반도체 수출 AI 산업 성장 따라서 그러니까 이 3, 4분기 전망이에요.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된다. 근데 삼성전자 방금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투자하는 거. 예. 범용 반도체도 오래된 반도체도 수요 개선 될 것 같다. 그리고 HBM 중심으로 생산 늘리니까 기존 반도체 생산 공급은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증가폭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AI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신제품 출시로 D램 탑재량.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이 다 나오죠. D램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탑재량이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디바이스용 제품이 나와서 판매량이 증가를 안 해도 기존과 똑같은 판매량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죠? 거기 들어간 탑재량이 20-30%만 증가해도 판매 20에서 30% 증가 효과가 생겨요. 판매량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D램 업체들한테 AI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만 유지돼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에 윈도우 10은 내년에 서비스 종료되고 기업들은 다 바꿔야 되겠죠. 예. 일반 서버도 교체 주기가 지금 거의 6년 돼 가거든요. 바꿔야 돼요. 예. 보통 옛날에는 3, 4년에 한 번씩 교체했는데 6년으로 바꿨다는 걸로 저도 그때 들었는데 2018년도인가 그때 서버를 이제 많이들 교체를 했거든요. 일반 서버를. 그럼 지금 6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교체할 시기가 또 도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 지금 보시면 재고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예. 이렇게 좀 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이 점선 말고. 그러니까 D램과 낸드 모두 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초과 수요란 얘기예요. 공급이 더 적은 거예요. 수요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공급 과잉. 이거 안 좋은 거죠. 이 그래프가 이 위쪽. 이게 기억나세요? 23년도, 22년도 하반기 말. 이때 막 대규모 적자나기 시작하고 난리 났을 때죠. 지금은 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쯤 돌아서냐? 올라가는 시기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일단은 내년 한 2분기 빠르면 2분기고 3분기부터 이게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정상화되는 거는 내년 한 4분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되면 이게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맞춰지는 거죠. 예, 수요 공급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 뭐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또 급락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자꾸 보냐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업황을 계속 체크해야죠. 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보면서 괜찮은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보면 오히려 좋은 거지 뭐 나쁘게 볼 지금 상황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 통해서 쇼핑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셋증권에 뭐 어떤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3조 원, 2028년에 무려 24조 원까지 8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커질 것 같고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구매 전환율이 높아요. 이렇게 광고를 만약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인플루언서가 소개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클릭해서 구매하는 거, 이 전환율이 보통 되게 낮거든요. 일반 온라인은 2.2%밖에 안 돼요. 예, 이게 30%나 된대요. 그러니 라이브 방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도 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도 해주고, 그래서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이걸 미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28년도에 전체 상거래의 무려 28%까지. 그래서 선두인 네이버를 위해, 네이버가 지금 점유율이 20% 넘고요. 쿠팡도 20% 넘어요. 30%는 다 못 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무려 28% 엄청난 겁니다. 성장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근데 아직 시장은 이걸 28년도에 과연 그 정도 될까 확신은 못하죠.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설사 지금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해도 이제 성장 초기 국면이잖아요. 지금 점유율이 얼마죠? 지금 작년 기준 1%밖에 안 되니까 올해 3%. 그러니까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압도적으로 다들 유튜브 많이들 보시니까 일단 플랫폼으로서는 되게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유튜브가 한국의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배너 통해서 바로 클릭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홈쇼핑 업계도, 홈쇼핑은 옛날부터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CJ 온스타일에서 업황이 좀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근데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275억으로 47.1%나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업황 안 좋은데. CJ 온스타일 같은 경우 뭐 이런 패션 같은 거 많이 판매하겠죠. 의류 같은 거. 근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모바일 상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클릭해서 하는, 이게 취급고가 무려 108%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11월부터, 저도 이건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CJ 온스타일이 22년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구글과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 체결해서 시너지를 모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진 임박, 핫딜, 셋넷, 오픈러 이런 채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인천 영종도 모이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했는데 이게 53억 원 주문액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삼성전자, 다이슨,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도 유튜브 채널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인가요? 두산인가? 하나뿐만 아니라 LG도 이제 프로야구 LG 트윈스도 유튜브 채널에다가 쇼핑몰을 이제 붙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카페24 같은 기업들이 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튜브 쇼핑 시장도,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공부는 하시되, 이런 걸 미리 공부해놓고 주가가 저번에도 한번 막 폭락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는 좀 지켜만 보자. 다만 어디가 성장하는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어딘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추가 상향 조정이다.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됐고 빅테크 업체들의 자본 지출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 많이 지금 지출하고 이제 더 올려버렸어요.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지금 상향 조정했어요. 올해 5% 더. 내년 기존 추정보다 내년에 9%.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반도체는 걱정할 건 아니에요. 다만 투자들은 뭘 우려하냐면, 알겠다, 이게 돈 많이 투자하는 거 아는데 도대체 그걸로 언제 돈 벌래 너네. 구글, 메타, AI로 돈 언제 벌 거야. 이제 이거를,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이제 AI 시작된 지 1년 반 지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장은 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안달이 난 거죠. 좀 보여줘. 주가 너네 많이 올랐잖아. 근데 왜 안 보이죠? 약간 이게 서로 좀 논쟁 중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거품은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뭔데 이거를 달래줘야 돼요. 근데 달래주질 못하니까 한번 주가가 부러졌죠. 뭐 또 엔캐리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경기 침체다. 또 조정 받았기 때문에 또 조금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챗GPT 나오고 또 여기서도 2년 가까운 시간 흘렸는데 가시적 성과를 원한다. 예, 결국 킬러 앱. 이 킬러 앱은요, 사실 누가 얘기했냐면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얘기를 했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죠. 아는 앱이 나오면 그게 킬러 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각의 모든 데이터, 여러분이 하는 뭐 통화 내역, 뭐 신용카드 어디다 썼고, 항상 주말에 이 시간대는 주로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알죠. 본인은 아는데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킬러 앱이, 그러니까 어떤 앱이 그런 것까지 알아서 나의 진정한 비서가 돼준다면 그게 킬러 앱이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나오겠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까? 애플이 만들지, 구글이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픈 AI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또 한번 바뀌는 거죠. 대중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논쟁은 이어집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직 버블이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거기다 빅테크, 다른 걸 떠나서 반도체만 보면 빅테크 저렇게 투자하는데 뭐 반도체 걱정할 건 아직은 아니죠. 자, HBM3 공급 부족 심화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올해 4분기 D램에서 HBM 비중이 삼성은 20%, 하이닉스가 40% 정도 이제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엔비디아 H200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이제 향후의 비중이 무려 60에서 70%까지. 그러니까 전체 HBM에서 HBM3E, 지금 3가 아직은 많잖아요. 근데 이 3E 비중이 6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3E는 8단에서 12단까지 나오는데 현재 8단까지는 나왔고 12단은 이제 엔비디아 승인을 아직 받은 데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 이제 누가 먼저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 12단짜리는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아마 새롭게 나오는 이 블랙엘이란 엔비디아 제품에 신규로 탑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12단 제품이 무려 40에서 50%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탑재는 될 텐데 올해 이제 승인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누가 12단을 먼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8단은 마이크론하고 그 하이닉스는 받아놨고 삼성은 지금 8단짜리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기대할 게 남아있고, NH에서 임지용 최무준 연구원님이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AI 버블과 엔비디아에 대한 점검. 뭐 엔비디아 워낙 많이들 투자 또 개인 투자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중요하니까요. 논란 뜨겁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지출 많은데 성과 안 보인다. 닷컴 버블 아니냐. 근데 이 투자 규모보다 수익 대비 투자 비율로 보는 게 좀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더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의 14에서 15%를 설비 투자에 할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14, 15. 증가분의 대부분이 그 AI 투자를 위한, AI를 위한 서버 투자인데, 과거 인터넷 사이클 시대 있죠. 옛날에 97년, 2001년 그때 평균적으로 매출의 15.5를 투자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 시기나 지금이나 자본 지출 요 매출 대비하면 엄청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빅테크는 돈을 그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버니까 금액은 훨씬 커요. 절대 금액은 큰데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신생 기업들,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막 버블도 터지고 막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무분별하게 막 투자도 됐죠. 근데 지금은 누가 주도해요? AI. 우리가 다 아는 그 빅테크, 돈 많은 막대한 자본 안 망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유통망도 있고 압도적 1위 기업들이죠. 이들이 지금 이걸로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버틸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PC는 투자 회수 기간 20년 걸렸대요. 인터넷 사이클은 10년, 스마트폰은 6년, AI 사이클은 이제 1년 반 지났으니까 1년 반. 그러니까 저도 내년 이맘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이맘때랑 말. 왜냐면 그때 애플 아이폰 17이 나올 거고 AI 기능이 더 고도화되겠죠. 그때쯤 되면 챗 GPT도 더 고도화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써서 돈을 버는 걸 보여주면 우려는 해소될 텐데, 내년 이맘때에도 뭔가 좀 자꾸 의심만 하고
돈은 못 버는 것 같으면 또 주가는 한번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 논쟁에 대해서는 전 뭐 버블이다 아니다 이거는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투자 이사 기간이 또 3년 넘는다고 해서 AI 투자 사이클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버블은 이게 뭐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멈췄기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돈이 없거나 생각보다 최종 수요가 안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메타버스잖아요. 수요가 안 나와버려요. 사람들 안 써요. 메타버스 지금. 그죠?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다 말아버렸죠. 예. 그러니까 AI도 똑같아요. 결국 수요 없으면 그냥 버블 터지지 말라고 그래도 터질 수도 있어요. 수요가 없으면 실제로. 근데 아니잖아요. 이미 오늘 한 보고서 보니까 EA 스포츠라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 거기서 새로운 미식 축구란 게임을 내놨는데, 그 미국의 대학 풋볼 리그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뭐 그 미국의 그 풋볼하는 대학생 선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3D 스캔을 한대요. 이 가가지고 스캔을 이렇게 다 따는데 그 일일이 직원들이 그 대학생들 찾아가가지고 다 따고 온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입혀서 3D화 해가지고 스캐닝 한 다음에 이제 게임에 넣는 거죠. 그럼 굉장히 진짜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그래서 사진을 받는데요. 사진 받아서 생성형 AI가 사진 보고 다 스캔 따가지고 3D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필요한 건 사실 그런 건데, 그런 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실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은 초기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막, 예, 아무튼 논쟁은 심하지만 너무 막 버블이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지금 시총 2조 달러 때까지 떨어졌는데, 예,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강력하게 생태계 주도하고 있고, 예, 여전히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95%로 1등이니까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3조 달러 정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블랙엘 출시 아까 지연 이슈, 요거는 대만의 테스트 업체 KYEC가 2주 정도 지연된다. 그러니까 아까 UBS는 6주, 여기는 2주. 그러니까 2주에서 6주 사이니까 예상은 3개월이잖아요. 12주. 그거보다는 좀 오래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대안도 있으니까. 예. 다만 요게 중요합니다. 8월 28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확인해 봐야죠. 또 아임증권의 그 송명석 연구원이 하이투자에서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최근 상향 조정됐는데, 벤처 캐피탈부터 세카이아가 그때 버블 논쟁을 일으켰죠. 아니 AI 너네들 이렇게 투자하는 게 6천억 달러인데 왜 매출은 40억 달러밖에 안 되냐. 버블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조심하자. 그 후로 사실 실제 주가도 안 좋았죠. 근데 어쨌든 약간의 이제 공급 과잉 우려도 좀 있는 게, 대만 서버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AI 가속기를 탑재하는 AI 서버의 올해 주문량이 49만 대래요. 그러니까 49만 대 정도의 이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AI 반도체가. 근데 TSMC의 이거 설비 할당량을 봤더니 엔비디아 AI GPU만 470만 개인 거예요. AMD가 64만 개, 인텔이,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은 거죠. 예. 엔비디아 GPU 생산 가능량이 모두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엔비디아만 그냥 저 470만 개를 다 했을 때는 59만 대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라 그랬죠? 지금 서버가 올해 주문량이 49만 대인데, 만들어지는 AI 반도체 이거 다 했더니 엔비디아 것만 59만 대, 10만 대가 이제 공급이 과잉되는 거죠. 예.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AMD의 인텔 합치면 67만 대, 그러니까 한 20만 개 정도를 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좀 너무 오버 아니냐, 약간 공급 과잉 아니냐, 이런 쪽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빅테크들이 어쨌든 계속 반도체 적극적으로 구매 중이고, 특히 중국도 좀 구하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좋은데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 이 AI 빅테크들이 투자를 갑자기 증가율을 둔화시켜버리면 예상 중인 100%에 달하는 내년 가속기 반도체 높은 성장률이 꺾여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 뭐냐면 투자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둔화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판단은 각자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주가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돼요. 예. 그래서 미국 주식도 싼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저는 주가가 막 치고 가긴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주가가 좀 녹아내야 되거든요.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이 AI로 가는 방향 예,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 자체가 거품이다. 이걸 의심하지 말자.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주가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불편하게 막 뭐 또 급락하고 이러면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기회가 되는 거고 오를 땐 좀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좀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젬픽이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당뇨 치료제가 시장 44%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이게 오젬픽 페이스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이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 예, 위고비죠. 근데 당뇨 치료제가 오젬픽이고 아마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 이름으로 제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알려져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고요. 예. 근데 이제 오젬픽 페이스는 오젬픽을 투여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처지게 되겠죠. 갑자기 사람이 살 딱 빠지면 이게 처지죠. 그래서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러나 톡신. 그래서 이 주요 미국의 이 톡신 업체들이 이 실적 발표에서 이 GLP-1R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요거 작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작용으로 작용에 따라 작용 맞나요? 예. 사용 증가겠죠. 예. 사용 증가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한다. GLP-1 그 사용에 따른 톡신 사용 톡신이겠죠. 톡신 사용 증가 수혜를 기대한다.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만 치료제 공급은 좀 많지가 않은 편인데 비만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승인 다 받았어요.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너무 전 세계 공급이 부족해서 한국은 좀 늦게 들어온대요. 승인은 받아도 지금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결국 들어오겠죠. 본격적으로. 톡신 필러는 수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주식시장 향후 흐름에 대한 생각인데 갭 메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이번 8월 22일 날 그 잭슨홀 미팅이 열려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연준이 좀 뭐 어쨌든 저는 뭐 50bp 했으면 좋겠어요. 50bp 해서 좀 금리를 좀 확실하게 낮춰주고, 예, 그러니까 경기 좀 약간 불안하잖아. 예, 그래서 연준 내가 있다. 시장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면 시장은 또 자신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또 물가 얘기하고 뭐 막 이러면서 민기적 되고 예, 또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여러 뭐 연준의 선택이 문제지만 연준이 BOJ는 어쨌든 이제 우리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준도 뭔가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2730까지는 개매울 수 있다. 다만 그 이상 가려면 이거는 연준만으로 안 되고 실적이죠. 경제지표와 실적이 괜찮아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4분기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00 이하에서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2600 이하나 이런 데는 뭐 겁먹을 단계가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이런 조건들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태광은 이제 성광밴드랑 다르게 이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비카본 제품, 그러니까 카본 계열 말고 이게 이제 피팅이잖아요. 피팅, 관이 음세. 요게 이제 비카본 제품. 비카본은 이제 주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요 제품 비중이 낮아요. 태광이. 그렇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낮았고 비카본 수주잔고가 40%대. 경쟁사보다 훨씬 낮아요. 성광밴드가 7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좀 쉽진 않다. 그러나 신규 수주는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 개선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차의 광민재 연구원님도 수주 이제 1139억 원 정도 갖고 있는데 조선해양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카본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은 기대에 못 미쳤다. 또 카타르가 지금 LNG 증산 프로젝트 통해서 연간 이제 이런 LNG 생산을 늘리는데, 이렇게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이 태광 같은 기업들이 수주받죠. 태광은 중동 비중이 높고요. 성광랜드는 북미 비중이 높아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태광은 약간 좀 성광과 다른 게, 순수 이제 피팅만 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 2차 전지 사업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HYTC. 여기가 좀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고, 예. 그러나 신규 수주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두 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규 수주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수 있으니까 모멘텀은 기대해 보자.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급등했다가 실적 우려로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성광랜드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매출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135억인, 작년 2분기에 135억 나왔는데 이번에 204억 서프라이즈 나왔고, 결국 고부가 가치 스테인리스 제품, 그러니까 비카본 계열의 제품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해양 매출 비중이 25%, 여기가 수익성이 좋거든요. 또 카타르 에너지에서 LNG 운반선, 머스크도 메탄올과 LNG 기반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발주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LNG 수요가 늘어나면요, 피팅산 좋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이 FLNG, 해양 플랜트인데, 이게 이제 바다에서 LNG 뭐 시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천연가스를 이제 액화 천연가스로 LNG로 바꿔주는 그런 설비들인데, 삼성중공업이 1년에 1기씩 수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주해서 2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북미가 좀 높죠. 확실히 52%, 중동도 꽤 높아요. 40%. 또 원전 수혜도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도 피팅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매출 3천억대 복귀할 것 같고, 또 신영증권의 원경화 연구원은 2분기에 무려 영업이익률 30% 나왔다. 비카본 제품이 71이에요. 3분기 영업일수가 좀 적어서 3분기는 아마 평년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겠지만, 그러니까 3분기는 영업일수는 좀 적긴 하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이건 뭐 약간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영업일수 적은 건. 그래서 두 회사 다 일단 어쨌든 뭐 이 성장하는 부분이 꺾인 건 아닌데, 이 비카본, 그러니까 스테인레스가 많냐 적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엔 수익성이 좀 갈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이, 근데 이제 LNG 시장이 커진다면 뭐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웨이는 뭐 실적 좋습니다. 돈 정말 잘 벌어요. 영업이익 2천억 이번 분기에도. 그래서 하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국내 렌탈 계정, 국내도 이렇게 렌탈 계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저성장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성장을 많이 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은 하고 있고, 에어컨 판매가 좀 좋았다고 합니다. 태국은 이제 막 진출했는데 성장하고 있고,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총 계정 성장률은 4.7. 내년 4분기부터는 소유권 도래 계정 개수가 보통 4년, 이제 5년 정도 계약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6년으로 확대되니까 2020년 4분기부터 계약 기간이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 계정이 판매돼서 내년 4분기에는 다시 이제 그런 재계약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도 낮고, 그러니까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밸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주는, 배당 수익률이 사실 근데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웨이 같은 기업은 배당을 좀 많이 준다면 좀 주가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크래프톤 뭐 게임주 중에서 뭐 가장 실적 좋고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압도적인 실적을 내줬고, 모바일이 좋았대요. 중국에서도 서프라이즈 났고, 모바일 7월달 실적도 지금 굉장히 역대급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PC도 좋고, 그래서 게임주 역량평가 레포트에서 크래프톤이 1위 달성했고, 펍지, 이게 뭐냐,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게 막 총 쏘고 어떤 섬에서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총 쏘고 막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예, 그런 이제 게임인데 그게 나온 지가 7년 됐는데도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IP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갖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프터. 그리고 피크아웃이 뭐냐? 이미석 연구원님은 PC 매출액 63, 모바일은 104%. 최고 동접자가 PC에서 동시에 접속한 사람 70만 명. 그리고 이게 이제 4분기의 모멘텀이죠. 이게 실패하면 주가는 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한다면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4분기에 기회이자 위험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래프톤 갖고 계신 분들은 4분기 가면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세요. 이게 기대 높았는데 혹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편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4분기 신작 나오면 항상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런 4분기 부분은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매출 뭐 영업이익 나무랄 데 없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 좋았고요. 특히 국내 ODM이 되게 좋았고요. 국내가 매출이 42%. 예, 글로벌 고객사 북미 쪽으로 나가는 이제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예. 미국 매출, 근데 미국은 좀 요게 인그루드랩 아시죠? 요쪽이 이제 미국 법인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용기 개발. 이것도 그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주력 고객사가 신제품을 이제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용기 개발에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이거 화장품 담는. 그래서 좀 약간 주문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매출 성장 계속 이어지고 어느 때보다 괜찮다. 또 대량 발주 원하는 고객사들의 선호도가 강한데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가동률이 낮아요. 40%. 그러니까 공장이 40%밖에 가동 못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죠. 아니 60% 노는 건가? 근데도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 고객이 대량 주문했을 때 증설을 안 해도 계속 가동을 더해가지고 대줄 수가 있는 거죠. 물량을. 그리고 또 고무적인 건 스킨케어비죠. 미국에서도 지금 요즘에 스킨케어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쟁사는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이고, 또 기초에서 선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쪽 제품 클렌징이 늘면서 마진을 높였다고 하고 있고, 일부 고객사 신제품 용기 개발 지연돼서 매출 공백이 발생했다. 이게 아마 인그루드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아예 대놓고 썼습니다. 인그루드랩 코리아가 미국 인디 브랜드 용기 개발 지연이 좀 되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야 인그루드랩이 이제 ODM으로 딱 납품을 할 텐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요새 좀 주가 좀 빠지죠. 예, 근데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 해당 브랜드 뭐 이런 이제 OTC 제품, 뭐 선크림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겠죠. 이런 제품들 물량이 출시될 걸로 보고 있고, 1분기에 이미 미국 대표 인디 브랜드 시험 테스트는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여기는 코스메카 코리아 중국 법인은 아직은 적자인데 좀 하반기 회복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비올도 실적은 좋았는데 그러나 좀 들여다보면 약간 이제 일회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 이게 비올이 다른 회사들하고 소송 걸려 있죠. 그래서 소송은 제기한 거죠. 비올이 너희들 왜 우리 거 이렇게 했냐. 네. 그래서 그 이제 합의를 봐서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했는데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지금 37억 원이 기술 이전 매출이야. 이게 약간 일회성이죠. 예. 소송인 이런 이제 합의를 통해서 받는 거. 1분기 14억인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기대할 게 많지는 않은 거죠. 장비 판매가 누적되면서 소모품 판매가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 성장 꾸준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56%. 예.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장비와 소모품 매출을 확인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미국도 성수기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투에서 강시원 이도희 연구원님은 한국투자가 추정한 장비 매출이 있잖아요. 그게 좀 못 미쳤대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루다뿐만 아니라 이제 2개 기업의 합의금 로열티 일시 수용 반영해서 실적 잘 나왔는데 7개 기업과 지금 합의를 했대요. 그 중에 6개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합의해서 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개 남았죠. 그래서 더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익을 이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럼 본업인 장비와 소모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소모품 좋아요. 장비 판매가 기대에 좀 못 미쳤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경동나비에는 이제 매출액이 3,076억에서 예상은 2,500억인데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82억을 예상했는데 295억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게 컨덴싱 보일러 아시죠? 이게 좀 친환경적이죠. 이 보일러가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북미 시장의 고효율 탱크리스, 그러니까 탱크가 없는 온수기 점유율이 약 40%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임 비용도 영향력을 좀 줄였고, 뭐 북미 시장의 온수기 수출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증축에 또 투자도 해놨고, 그래서 향후에 440만 대까지, 지금 200만 대인데 증설 통해서 440만 대. 어쨌든 북미 온수기 시장이 커지고 있고 친환경 시장이 커지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퍼는 10배 정도에 불과하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니큐엔시는 반도체 부품사에서 역시 실적 좋아요. 그래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지만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예상보단 잘 나왔고요. 쿼츠 매출이 27%, 자회사 매출도 10% 이상 증가했고 24년도에 쿼츠 매출이 24%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데, 이게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내년엔 비메모리 쪽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개년 평균과 유사하지만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로 밸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어쨌든 대부분 조금씩 다 실적들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업황의 온도가 계속 좀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서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있었던 기업들인데, 팅크웨어가 이제 유비벨록스 아시죠? 요 회사가 팅크웨어가 이제 그거예요. 그 뭐죠? 그 아이나비인가요? 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그거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지분을 좀 더 투자한 것 같고, 뉴로메칸 로봇 회사죠. 근데 여기 2억 원 규모로 여기 이기원 아마 임원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2억 정도 샀고, 파트론도 주가 정말 부진한데 이번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1억 이상 샀고, 케어제는 이제 헬스케어 업체인데 여기 정용지, 라이숙, 김은미 이런 임원분들이, 특히 정용지 대표는 꾸준히 사더라고요, 자기 회사 주식을. 그래서 케어제는 내부자 매수 꾸준히 들어온다. 그리고 오시아홀딩스 참 이게 주가 안 좋죠. 예, 너무 좀 안 좋은 상황이, 태양광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후엔 회장이 무려 20억 가까운 장내 매수를 기록했으니까요. 좀 요게 좀 계기가 돼서 조금 주가도 약간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자공시 쪽에서는 그 STI가, 요게 아마 좀 추정하기로는 삼성전자 STI가 CCSS라고 화학약품,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약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뿌려주는 거죠. 예, 그 장비도 만드는데 아마 그거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아까 이제 그 삼성이 그 디램 생산 라인 구축한다 한번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아마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얼은 그 자동차 내장재 있죠. 예,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밸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50억, 시총 대비 무려 4.8%나 돼요. 거기다가 현재 자기 주식을 76만 주 갖고 있는데 공시를 2번 냈습니다. 저 57만 주, 18만 주 해가지고 이 2개 다 그냥 소각해버리겠다. 11월 12일 날 동시에. 예. 그리고 배당은 한 3.7% 되니까 PBR도 0.5고. 근데 어쨌든 돈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밸류업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기업들이 또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얼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정리 다 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증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는 일단 어쨌든 이제 갭을 메꾸러 가죠. 여기서 급락했죠. 이걸 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벙 뛰어버렸죠. 이제 급락장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거의 메꾸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메꾸려다가 오늘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는 일단 양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였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코스닥은 대량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는 다행히 또 사고 있고요. 그래서 양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요즘에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충전소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뭐 YM텍도 상한가 간 게 그 전기차 충방전 할 때 이제 그 약간 전류 차단해주는 EV 릴레이라고 있죠. 그런 걸 이제 또 생산하다 보니까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테마로 가고 있어요. 테마로 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무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런 갑자기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가다가 또 조정은 결국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도시가스 업체들 좀 일부 좋았고요. 손해보험도 오늘 DB손해가 좋았습니다. 해운주도 오늘은 일부 좀 반등을 해줬고, 네. 정유회사도 오늘 GS나 요새 이제 국제유가 좀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참 못 올라가죠.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크래프톤이 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내다 보니까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갈리죠. 크래프톤과 옛날에 NC가 시총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NC가 4조밖에 안 됩니다. 크래프톤은 15조.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성과에 따라서 확실히 좀 시장은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주요 업체들은 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SK 아이테크놀로지 오히려 빠져버렸고, 예, 오르는 기업도 있고 좀 내리는 기업도 있고, 다만 2차 전지 그 충전 관련된 그런 쪽이나 부품주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신주 약간 올랐고요. 반도체선 오늘 하이닉스가 다시 18만 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백신주들 좀 빠졌고, 오늘 화장품이 좀 충격적인 게, 왜냐하면 화장품은 크게 악재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실적이 좋은데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인구수드랩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 그죠? 예, 실적 부진한 이유는 그 주요 고객사가 이제 용기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게 용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걸 수주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결국엔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급락했고, 반토막 나버렸어요, 순식간에. 그쵸. 야, 이 주가가 좀 어렵고, 아이패밀리 SC도 이번에 예상보다 좀 실적 안 좋았고, VT는 실적 좋았는데 오늘 급락했고, 코스맥스 급락, 다시 펌텍 코리아 또 4만원 중후반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많이 오른 이런 상태에서 뭔가 더 우리가 놀랄만한 이슈들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조정받으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보시면 피팅도 좀 빠졌고요. 그동안 시장 이끌었던 업종들이에요. 다 피팅, 화장품, 또 건설주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시장이 이끌었던 업종인데 오늘은 좀 빠졌고, 조선 기자재도 빠졌고, 조선주도 뜨거웠지만 좀 약간은 식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전력기기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도주가 다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좋았지만 셀트리온도 좀 빠져버렸고, 자동차도 조금 부진했고요. 예. 그리고 크래프톤, 예. 이게 확실히 숫자 내주는 기업들 위주로만 상승을 하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마린솔루션 다 급락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는 좀 좋았는데, 바이오 대장주 있죠.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여기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대표주들이 오늘 좀 급락했어요. 거기에 피부미용, 클래시스 좋은 실적인데 빠졌고, 실리콘도 실적 좋아요. 근데 빠졌고, 화장품, 또 JYP도 실적이 정말 안 좋긴 하더라고요. 주가가 먼저 빠진 이유가 있었던 게, 좀 어닝 쇼크가 나긴 했거든요. 내일 또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적은 안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엔터주도 좀 오늘 부진했고, 파마리서치도 오늘 좀 쉬어갔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다 좀 제약바이오나 시장이 이끌었던 기업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실적 좋았고요. 원익 IPS도 이제 최근 평가 좋죠. 그래서 숫자 좋고 이런 기업들은 반대로 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 전력기기 대표회사 재룡전기, 화장품 VT, 이 두 개가 정말 올 상반기 강력하게 올랐던 업종들인데,
급락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런 걸 보면 달도 참으면 기운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시장 어렵고 좀 빠진 상태에서 뭐 부진한 기업들은 좀 며칠 오르면 또 빠지고 주도주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어서 시장에 색깔도 없고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고 또 어느 새로운 주도 업종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당분간은 좀 색깔 없이 이렇게 미지근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이런 장세 속에서 뭐 어떤 기업들이 뭐 급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기업의 미래가 뭐 우리가 공부해 봤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면 뭐 그건 도망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약간 기운 빠지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은 이제 오랜만에 또 라이브 오전에 하니까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